bass louder.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여기 스카이 6987님 어서 오시고요. 네, 마초맨님하고 감누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부홍님, 뿌또 몽몽님, 네, 대구동차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이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아까 퍼즐은 재밌게 잘 풀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제이하우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맥점찾기님, 그 다음에 천우비양님, 인생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정미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청사님하고 가을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치약사님하고 또리아빠이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5월 28일이죠, 그죠? 목요일이고요. 이제 이번 달도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장중에 좀 투매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좀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갑자기 이제 빅텍이나 이제 스페코 같은 이제 그런 방산주들 있죠. 네, 그러니까 어두운 좀 그런 테마주들인데 그 방산주나 이런 전쟁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일어나느냐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로 좀 시끄러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게 이제 가장 큰 핫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투매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그걸 얘기해 드릴 거고요. 시장 부분에서 이제 그걸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 쪽에서는 미중 갈등, 그죠? 이 수혜주들이 있거든요. 이 수혜주들이 지금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뭐 좋아요. 뭐가 좋냐면 개인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개인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게 오늘 투매로 여실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이제 제대로 한번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중국에서 그저 전인대라는 거를 지금 개최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 그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홍콩 이제 국가보안법을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를 시켰죠, 그죠? 역시 공산당이에요. 반대가 한 표밖에 없더라고요. 기권 6개, 나머지 2,000 거의 3,000표 가까운 찬성표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그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됐는데 오늘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이 투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부터 짚어보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이거죠. 요번에 중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홍콩이 여태까지 누렸던 이제 금융 허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무슨 특별 그런 이제 혜택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 것 특별 지위 이런 것들을 박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은근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분들이 불안해하시냐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은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테니까요. 근데 누가 불안해하시냐면 2018년도, 2019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긴 조정을 겪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란 얘기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세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있었던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나왔던 조정이랑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중 지금 이제 갈등이 있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게 지금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결론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왜요? 개인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럼 보죠. 되게 쉽습니다.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도 장중에 제가 흐름을 이제 짚어드렸는데, 오늘 낮에 있잖아요. 낮에 그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쭉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기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에 아래꼴에 달았죠, 그죠? 마이너스 1.3%까지 나름대로 좀 급락을 좀 했죠, 갑자기, 그죠? 분차트를 보시면 아침에는 좀 떠 있다가, 그죠? 네. 한 11시 이후에 쭉 이렇게 급락했다가 오후에 회복하면서 끝났어요. 이게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빠졌죠, 그죠?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1시까지 오후 1시 한 반까지 급락했어요. 심지어 마이너스 4%까지 급락했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마이너스 한 2% 정도에서 끝난 거죠. 그쵸? 네. 자, 이게 왜 이러느냐? 개인들이 무서워서 투매한 거예요. 코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미중 무역,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러느냐?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다 조정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늘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 이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이걸 쭉 해드렸는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일본은 2.3% 급등으로 끝났고요. 호주도 오늘 1.3% 급등으로 끝났고, 심지어 중국도 플러스로 끝났어요. 당연히 홍콩은 마이너스로 끝났겠죠. 근데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인도네시아 1.6% 급등했죠. 인도도 1.88% 급등으로 끝났어요. 뭐가 문제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 유럽은 뭐 하고 있을까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자, 유럽 쪽에 이렇게 보실까요? 화면 잘 보이시죠? 혹시 안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네. 독일이죠? 독일이 현재 상승 중이죠.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했거든요. 네. 보세요. 유럽 증시, 유럽 주요국 증시들 다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또 붙어서 싸우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피해를 입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조만간 한번 떨어질 것 같은데 조만간 한번 폭락 나오지 않겠어? 이제 그러면서 겁을 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갔다가 들이부은 거예요. 보시면 거래가 터졌죠. 거래가 터졌다기보다는 거래가 많죠. 왜 이렇다고요? 네. 개인들이 오늘 투매 많이 했어요. 근데 누가 이걸 또 부채질했냐면 기관 있죠? 기관이 갖다 들이부어버렸어요. 개인들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 매도한 걸로 나와 있는데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수 한 걸로 돼 있고 개인이 판 걸로 돼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들이부은 걸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요 투매를 촉발시킨 거는 개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저는 솔직히 이 수치를 다 믿질 않아요. 이게 투자자별 매매 종합인데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고는 할 수 있죠. 근데 보면은 코스닥이죠. 코스닥에서 오늘 기관에서 다 팔았어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투매를 누가 유발시켰어요? 이쪽에서 유발시킨 거예요. 기관 쪽에서. 외국인은 그냥 그랬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기관이 던졌고 개인들이 무서워서 나중에 같이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된 게 전 세계 증시의 악재가 아니에요.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청풍님 어서 오세요. 네.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근데 누구만 신경 쓰고 있다고요? 네, 여러분들만 심리가 이제 지금 좀 약하신 분들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악재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지수가 막연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막연하게 하락할 거야. 이제 그런 심리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투매가 좀 나온 겁니다. 자, 이거를 뭐 두 번, 세 번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만 빠졌어요. 자, 아무튼 이제 지금 유럽 증시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셔야 되겠죠. 미국도요 지금 약간의 손바뀜이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여태까지 미국 증시를 잘 보시면 나스닥 위주로 올라갔거든요. 그쵸? 나스닥이 전고점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여기서 출렁출렁이면서 옆으로 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태까지 이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대표주, 즉 주도주들이 있겠죠. 이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를 크게 끌어올린 게 누굴까요? 아마존,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겠죠. 인터넷 대표주. 우리나라에서는 누굴까요? 초록색이랑 노란색. 누군지 아시죠? 초록색과 노란색. 그 친구들이 요즘 많이 올라와 있죠. 과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터넷주들도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어요.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었죠. 어젯밤에. 아무튼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떠있는 종목은 주의하셔야 돼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근데 대신에 누구예요? 다우지수는 많이 못 올라갔어요. 이제서야 머리를 살짝 내밀면서 올라가요. 자, 그러면 다우지수를 지금 끌어올리는 주도주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경기 민감주들이에요. 경기 민감주. 은행, 건설, 유통, 물류, 자동차, 항공, 기타 등등등. 화학, 대표적인 화학이죠. 네. 반도체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앞재만 쳐다보시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종목들이 이 증시를 올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녁 방송할 때 여러분들한테 미국 종목들을 미국 기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무방에서는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시황은 제일 처음에 크게 잡는 거예요. 큰 거부터 얘기하고 점점 작은 쪽으로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뭐부터 얘기해요? 미국부터 얘기해요. 아니면 중국이나 거기 안에 있는 기업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상 얘기하고 그 안에 주도주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테마주 얘기해드리죠. 항상 그렇게 시황을 잡죠. 왜 그러겠어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이렇게 쭉 시황을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얘기할 때 빨리 종목 얘기나 해주지 왜 자꾸 미국 얘기하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요, 미국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모르면요 수익이 안 나요. 아니면 굉장히 적게 나든지요. 네,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뭐 시황 지금 10분 정도 얘기해 드렸는데 걱정하실 게 없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시황은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전에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오면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했었죠. 하여튼 그 얘기가 나오면은 막 증시는 폭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가 있었어요. 대표적이었던 게 뭐 대두 관련주죠. 뭐 샘표식품, 신성홀딩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먹는 거 위주, 그러니까 대두 관련주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때 증시는 급락하고 대두 관련주 같은 미중 무역 갈등 수혜주들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떨까요? 재밌어요. 증시는 지금 어떠냐면요, 거꾸로 됐어요. 증시는 올라가고요,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도 올라가요. 그것도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가요.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한 100년 안에는 절대로 저런 거래가 안 터질 것 같은데 또 터지면서 가요. 아니면 안 터져도 가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세력이 진짜 그 독이 오른 것 같아요.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독이 오른 것 같아요. 그냥 이빨 꽉 깨물고만 올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세력들이 주가를 계속 올립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은 증시도 올라가고 미중무역 갈등 수혜주도 급등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세력이 이빨을 꽉 깨물고 진짜 도끼가 올라서 막 계속 올려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처음에 대장주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은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후발주자 노리면 돼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정책 테마주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잠깐 들어가서 지금 하는 건 잠깐이겠죠.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은 뺄게요. 미중 갈등, 수혜주. 최근의 이름은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수혜주라고 하면 돼요. 사실 두 개가 같은 얘기거든요. 네. 테마주는 똑같이 올라가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에서 홍콩 국보법 수혜주로. 네. 테마는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뭐냐면 후발주자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히토류가 많이 가요. 히토류 중에서 초반에 지금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만 얘기 드릴게요. 유니온이 많이 갔어요. 저기 저점 대비 4배 올라갔어요. 기어이 4배 정도를 찍더라고요. 이거는 뭐 거의 5배 같죠. 그죠? 네. 거의 5배예요. 네. 투매도 심했고, 그죠? 네. 급등도 심했던 거죠. 거의 보통 4배 정도까지밖에 안 가는데 이거 5배까지 갔어요. 유니온이 이만큼 가니까 힘들죠? 버벅버벅 되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이 같은 계열사거든요. 이게 튀어나오죠? 저희 방에서 여기서 공략해서 수익 냈던 거예요. 네. 적당히 수익 보고 잘 팔았어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또 터져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는데 또 터진다고요. 지금은 그만큼 과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래가 이만큼이 터졌어요. 처음에 이만큼 터졌거든요. 그 다음에 또 터져요, 이만큼. 이런 거래량이 또 터질까 싶어요. 그 정도로 터져요. 너무 많이 올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세력들이 뭐 하냐면 그 뒤에 후발주자들을 계속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티플렉스, 그 다음에 뭐 노바텍 이런 거 올려요. 오늘 뭐 거의 이제 옛날 하한가죠. 뭐 장대모가 하나 맞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아직 밑바닥에 있는 후발주자들이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미중 무역 갈등은 전 세계 증시의 악재가 아닙니다. 조정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움직인 게 히토류예요. 후발주자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히토류 관련주를 사고 싶다 그러시면 목숨 걸고 노바텍이나 티플렉스나 특히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을 사시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후발주자들을 사시면 돼요. 이 논리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유니크 얘기 많이 했었죠. 수호차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가 풍국주정이랑 유니크였는데 유니크가 상한가 찍고 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쭉 눌렀어요. 이때 수호차를 뒤늦게 사려는 사람들이 다 뭐 샀냐면 유니크 샀어요. 이름도 얼마나 유니크해요 진짜. 이름도 잘 졌어요. 왠지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그죠? 이름이 좋아요. 풍국주정 그러면 뭐 저기 뭐 하는 회사야? 막 이러는데 유니크라고 하니까 이름이 좀 돋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국주정은 거의 안 물리고 유니크 가서 물렸더라고요. 이거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니크 샀거든요. 근데 유니크 사는 사람들은 다 물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못 나왔죠. 왜냐면 날마다 하락했으니까. 근데 이 대장주가 이렇게 누르는 동안 후발주자들이 2주 동안 열심히 급등했어요. 거기 상한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게 아주 되게 좋은 예거든요. 유니온 있죠? 유니온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유니크처럼 떠 있는 거예요. 떠서 쉽게 안 떨어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 끄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이렇게 출렁출렁일 겁니다. 조금씩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출렁출렁 거리면서 살짝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은 안 해요. 잘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급락은 잘 안 한다고요. 떠 있어요. 왜 떠 있는지 아세요? 동생들 가라고요. 동생들이 누군데요? 후발주자죠. 지금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추가 상승은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떠 있다고요. 이거는 후발주자들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되게 쉬워요. 유니온이 히토류의 대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음봉 꽂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한가가 나와요. 그러면 동생들이 올라올 수 있겠어요? 다 쓰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수소차 대장이었던 유니크 있죠?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세먼지도 그랬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대북주 많이 아시죠? 대북주 중에 뭐 짐 로저스 얘기 나와서 옛날에 급등을 많이 했었던 아난티 기억하시죠? 아난티도 그랬어요. 지금 말고 여기에서요. 뭐 짐 로저스가 뭐 여기 사회이사로 들어오고 짐 로저스가 막 뭐 북한이랑 통일되면 뭐 막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때 아난티가 이렇게 붕 떠 있었거든요. 아난티가 이제 그때 대북주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난티는 더 이상 못 갔어요. 근데 후발주자들이 여기서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왔어요. 이 원리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시면 된다고요? 후발주자 노리시면 돼요.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진짜 한 발목 정도에 있어요. 근데 유니온이나 저런 것들은 지금 정수리예요. 우리 방에 저기 회원 중에 가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표현을 빌자면 머리 두피 각질이에요. 정수리 부분 두피 각질. 이게 뭔 소리냐면 꼭지가 상투란 얘기예요. 그걸 두피 각질이라고 표현하신다군요. 네. 그다음부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후발주자 노리시라고요. 그런데 히토류 내에서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중 무역 그 갈등 수혜주 중에는 요거 말고 더 있어요. 히토류 말고 또 있죠. 뭐가 있냐면 지금 중국이 왜 저러냐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안 시키려고 12월 달에 선거 있잖아요. 그죠? 선거 있으니까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진짜 못됐죠. 그죠?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국 하는 거 보면 진짜 못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그 미국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이 항상 보복하는 게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거 대두를 건드립니다. 대두가 뭐예요? 콩이죠. 콩을 건드려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 거기 이제 대두 많이 생산하는 거기 농민들이 자기들 그 표밭이니까요. 또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콩 선물 가격이 국제 농산물 선물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콩 선물 가격이 하락하면 누가 수혜를 입어요? 콩을 원료로 하는 그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입는 거죠. 잠깐만요. 차트를 하나 좀 불러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중무역전쟁 터졌을 때 그때 대두 가격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했었어요. 여기였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붙었거든요. 그때마다 급락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또 하락해 있어요.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안 나오는데 아무튼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럼 누가 실적이 좋아져요? 콩 원료로 하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누구겠어요? 쉬워요. 첫 번째 간장 만드는 회사 샘표식품. 그 다음에 쌈장도 콩으로 만들죠. 신성홀딩스. 그 다음에 두부 많이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풀무원. 주가 올라가죠? 네, 요 회사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콩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미리 사놓는 거예요. 싸니까. 그죠? 네. 이렇게 넣는다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급등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되고 나서 우리나라 시간에서 보면 시간에 상한가한 것들이 있거든요. 시간에 상승한 거 보면 여기에 보면 히토리도 있지만 샘표식품 이런 것처럼요. 추가 상승 나온 것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쪽 수혜주예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자주 해드리는데 중국이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해요. 후진국 중에서도 정말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 있죠?
농업 기술이 굉장히 이제 부족합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반박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론 그래요. 자기네 땅이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나라 식량도 옳게 생산을 못합니다. 수입을 많이 해요. 돼지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 제가 알기로는 돼지고기 그 자기들 소비량의 절반 정도는 수입이에요. 배도 뭐 쌀 다 똑같습니다. 거기도 수입이거든요. 밀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갈등 얘기가 나오면요, 대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히토리 관련주들이 오늘 되게 조용했어요.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하니까 오늘 좀 쉬었고, 샘표식품이나 이런 것도 오늘 급등했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 중국 관련된 그 테마주들은 어떤 게 갔냐면요, 이게 갔어요. 먹는 거 위주로 갔어요. 샘표식품이 아까 간장이라 그랬죠. 그런데 누가 갔냐면 대두 있죠. 대두로 아까 먹는 게 사람 것만 얘기했잖아요. 샘표식품, 뭐 쌈장, 그 다음에 뭐 아까 두부 얘기했죠. 근데 짐승도 대두 그걸로 사료로 해서 먹어요. 중국이 대두를 왜 이렇게 많이 수입하냐면 중국이 돼지를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돼지 사료가 대두로 많이 만들어요. 대두. 그러면 대두 가격이 하락하면 누가 수혜를 입겠어요? 그렇죠. 사료주죠. 현대사료. 이게 저희 단톡방, 저희 이제 그 단기하시는 분들 이제 그쪽에서 추천하는 건데, 현대사료죠. 이게 오늘 상한가 갔다가 막판에 조금 풀렸어요. 이게 4월 중순에 사드렸는데, 이게 11,000원대에서 샀어요. 여기에서. 네. 눌림목 종목이죠. 근데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갔었고, 뭐 11,000원 정도에 샀는데 아까 17,000원 찍었거든요. 수익 얼마겠어요? 50% 이상 났겠죠. 실제로 아까 회원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스카이 1987님이 아까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아까 상한가 들어갔다고 되게 좋아하시던데. 네. 우리 회원이세요. 네. 아무튼 급등했죠. 이게 뭐냐면 미중 무역 갈등 그 테마주가 옆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토류에서 세력들의 돈이 머물러 있다가 다른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것 쪽으로 왔어요. 사료죠. 그 다음에 저희 방에 우리 회원들 갖고 있는 게 우성사료예요. 오늘 장중에 잘하셨어요. 상한가에서 파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수익 많이 나셨겠어요? 네. 몇 프로 수익 나셨어요? 파셨으니까 본인이 제일 잘하시겠네요. 그죠? 네. 우성사료는 25%까지 급등했는데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회원들이 여기 우성사료가 추천이 많이 나갔었어요. 우리 회원들, 기존 회원들. 이게 또 이낙연 씨 관련도 됐었는데 기존 회원들이 이제 갖고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이 30% 이상 나왔었어요. 홍콩 보안법 수혜주죠. 오늘 좀 팔아드렸어요. 4,000원 그 원저리에서. 네. 정확히 얘기하면 3,950원 4,000원 사이였을 거예요. 팔았어요. 좀 팔아드렸어요. 수익을 챙겼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수익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료주들이 갔고요. 그리고 또 뭐가 갔냐면 사료주가 가면 먹는 것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먹는 거, 예를 들면 뭐 냉동식품 아니면 수산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동원수산이 오늘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돈이 막 돌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쉬지 않고 계속 돈을 돌려요. 이거 오늘 21% 급등했거든요. 거래도 좀 나왔죠, 그죠? 이게 뭐냐면 요거는 말 그대로 먹는 거 그런 거예요. 참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수산물. 네. 신라이스지는 오늘 이런 것들도 움직였죠, 그죠? 신라이스지는 앞에서 많이 갔었기 때문에 오늘은 별로 못 갔어요. 오늘 한 10% 들다 말았고 앞에서 많이 못 갔었던 동원수산이 오늘 치고 나갔어요. 여기도 순환매가 돈다고요. 요것도 저희 방에서 이거 매수 사인을 한 3번 낸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냈어요. 최근에 회원들이 많이 사셨는데 5월 7일 마지막으로 추천한 게 5월 7일이에요. 네. 요것도 먹는 거 수혜주인데 수익으로 나갔었고요. 오늘 현금 필요하신 분들 여기 11,000원이에요. 고점이 11,200원인데 11,000원, 11,100원 그 원저리에서 매도 사인 나갔어요. 좀 파시라고. 우리 회원들은 오늘 현금 많이 챙기셨어요. 5월 7일 같이 추천당한 게 오픈베이스인데 이것도 요즘에 괜찮죠? 수익 많이 나있고요. 네.
그러니까 수완주 쪽에서는 이런 게 수익이 났고, 하나 더 얘기 드리면 효성 OMB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산주, 그 다음에 사료주, 또 뭐가 갔냐면 비료주가 갔어요. 이게 세트거든요. 먹는 거 세트예요 이게. 근데 이걸 왜 올라갔냐면 홍콩 보안법 수혜주를 급등했어요. 이것도 수익이 25%씩 났어요. 이게 매집을 여기서 해놨어요. 네. 스윙으로 옆으로 이제 세력들이 눌림목 만든다고 길게 늘어뜨렸었어요. 원래 진작에 갔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약간 이제 정체가 됐었죠. 근데 아무튼 지금 수익이 30% 전후. 약간 그냥 고점까지 잡으면은 고점 기준으로 하면 30%가 넘을 텐데 그냥 제가 매도 사인 냈던 그 가격 기준으로 하니까 대략 한 25% 나오더라고요. 스윙이었어요. 홈런은 아니고 안타죠. 네. 이것도 현금 필요하신 분들 좀 팔아드렸어요. 증시 오늘 폭락하고 그랬는데 매도 사인 이렇게 3개 나갔어요. 회원들이 많이 사신 것들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제가 앞에서 강조 많이 했었죠. 다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어요. 눌림목 자리에서. 거래 없는. 거래가 터지니까 약속한 대로 팔아드리죠. 저희 이렇게 한다니까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거래 없을 때 사서 거래 터지면 팔아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기가 왜 힘드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보라서요? 아니라니까요.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 게 왜 모르시냐면 경험을 좀 많이 좀 해보셔야 되는데 경험이 짧으시잖아요, 그죠? 짧으시니까 좀 그 올바른 매매를 좀 시장 보는 것도 좀 잘 배우시고 네. 매매하는 것도 좀 차분하게 처음부터 잘 배우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 좀 잘못된 초반에 잘못된 습관이나 그런 게 들으셔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초반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뭐 대형주부터 보통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중소형주 매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중소형주 매매하시면서 가장 그 수익이 안 나시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거래 터진 다음에 사서 거래가 없을 때 파세요. 그거를 정확하게 거꾸로 하면 돼요. 거래 없을 때 사서 거래 터지면 팔면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신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눌림목 타령 맨날 했죠. 눌림목 얘기. 눌림목이 뭔지 아세요? 거래가 없을 때 사서 세력이 매집할 때는요 거래가 없어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알고 계시죠? 막 거래가 막 나오고 막 그러면 뭐 주포가 들어왔다, 뭐 세력이 뭐 대량 매집하고 있다,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라고요. 물론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매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헛소리예요. 그거. 제가 세게 얘기하죠? 저도 처음에 속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지? 나중에 쭉 고민해보고 수도 없이 얻어 맞아보고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이 그거였어요. 아, 세력이 매집할 때는 거래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한번 터지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없어요. 세력이 매집할 때는 거래가 없고요. 아주 그냥 거래 씨를 바짝 말려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비유까지 들잖아요. 세력이 정말 매집을 잘한 주식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분이 들어요. 나 혼자 있는 기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세력이 팔아먹고 있는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뭐가 그냥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고요. 지금 5,000원짜리인데 한 내년 되면은 내년도 아니에요. 한 다음 달쯤 되면 5만 원 가 있을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맨날 리포트 써주고요. 막 뭐 이거는 뭐 맨날 문자 와요. 서로 우리가 추천했다고 많이 간다고 목표까지 예시하고 막 난리가 나요. 네. 절대 손절하지 말래요. 네. 이거는 묻어두면 연말에는 무조건 간대요. 그거는 세력이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세력이 매집할 때는 거래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니까요. 우리 회원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그죠? 네. 근데 그게 매집주예요. 아무튼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와서 저희 방에서도 오늘 수익 낸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얘기를 해드렸죠. 예, 기선열님 어서 오세요. 오늘 우성사료 66%, 22%, 샘표도 갖고 계셨죠? 샘표도 추천주였는데. 네. 여기 기선열님이 지금 여기 써주셨는데 저희 방 회원이신데 다른 분들도 보시라고 자 여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써주셨네.
회원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저도 설명하기 편하니까. 저희 회원이세요. 저희 막 장기 회원이신데 우성사료 22%, 샘표 66%, 동원수산 28%, 효성OMB 15%, 한일사료 33%, 현대사료 45%. 이런 걸 어떻게 많이 갖고 있냐고요? 네. 단기에 하는 방이 있고 스윙으로 가는 라이브 방이 있는데 이분은 두 개 다 쓰세요. 네. 그러니까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런 것들 샘표는 단기하는 방에서 나왔고 동원수산, 우성사료, 효성OMB는 스윙으로 가는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 이렇게 많이 나신 거예요. 최소 20%에서 최대 60%까지 나오죠. 60%까지. 네. 저희 회원들, 저희 방 장기 회원들은 뭐 이러세요. 네. 단기하라고 드렸는데 네. 수익을 막 60%짜리 내고 막 그러세요. 아까 회원 중에 그 우리 방에 처음처럼님하고 우리 보물님이라고 계시는데 고수들이세요. 네. 근데 이분들은 오늘 뭐 파세코 85% 수익 내고 파신 분도 있어요. 열심히 수익 내고 잘 팔고 계시다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수익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결이 뭐냐면 간단해요. 눌림목 종목, 눌림목 자리에서 주식을 사시면 돼요. 거래가 없을 때 사셔서 언제 파신다고요? 거래가 터질 때 그때 파시면 돼요. 아, 이현님 어서 오세요. 네. 이현님도 파세코 60% 이제 수익 내셨다네요. 네. 포인트는 그거예요. 주식 투자가 어려우시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네. 근데 되게 쉬워요. 거래 없을 때 사서 거래가 많을 때 그때 파시면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비유를 들어드리죠. 신규 회원들 들어오시면은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막 얘기를 해요. 종목이 과열이 되면 개인들이 막 날라 들어온다 그래요. 그 개인들이 이런 바닥에서는요 주식을 안 사요. 아까 그 샘표 얘기해 볼까요? 샘표도 저희 방에 추천해 나갔던 건데 요건 이제 코로나 있죠? 코로나 전에 이제 샀던 거예요. 여기 폭락하기 전에.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사실대로 다 얘기하지. 네. 코로나 수혜주였는데 사람들이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이겨내고서 회원들이 수익 내신 거예요. 샘표 수익 많이 났죠, 그죠? 손절 같은 거 안 시켰다니까요. 이게 지금 60% 이상 수익을 나셨는데 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거래가 없죠? 이런 데서는요 진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눌림목이에요. 거래가 터지고 나면 여기가 안 보여요. 근데 거래가 터지기 전에 여기만 요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눌림목이에요. 거래량으로 보시면 이게 눌림목이죠. 세력이 매집할 때 티가 안 나요. 네? 여러분들이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진짜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네. 세력이 매집할 때는요 조용해요. 은밀하고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돈답지가 않아요. 조용해요. 거래량 보면 들었다 놨다 한 거니까 매집이 맞죠? 맞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거래가 빵 터지고 나면 여기가 안 보여요. 사람들이 맨날 여기만 분석하는 거예요. 이호님은 샘표 보유 중이세요? 85% 수익 중이시라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회원들이 지금 잘 가져가시잖아요. 요즘에 주식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요 자리에 눌림목 다 끝내놓고 급등 준비만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시라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종목들만 날아가고 있다고요. 자, 주식을 언제 사셔야 된다고요? 이럴 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팔아요? 거래 터질 때. 우리 회원들이 거래 터지는 거 다 지켜보고 지금 그거 다 보면서 파시잖아요. 수익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시는 이유는 주식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잘 모르시고 잘못된 거를 배우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교정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가 4%씩 급락하고 그래도 이런 좋은 수익들을 많이 냈죠. 그죠? 앞으로 이제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지수는 하방 경직성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하겠어요? 흔들면서 덜커덩거리면서 옆으로 돌리면서 올라가든지 할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일관되죠, 그죠? 네. 뭐 중간에 말 바뀌거나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네. 코스피 지수 여기에서도 그랬어요.
코스닥 지수 여기 있을 때 공격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도 겁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쌍바닥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종목들 공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눌림목 공략하라고 여기서부터 얘기했어요. 맞죠?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눌림목 공략하셔라. 지수 하방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에 집중하셔라.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회원들이 지금 수익이 왜 이렇게 많이 낮췄는 줄 아세요? 지수에 집중을 안 했어요. 종목에 집중해서 그래요. 우리 여기 회원들 대화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원일 생표 85%, 네. 파세코 60%. 계속 얘기했어요. 종목들이 지금 날아다닌다고요. 멈추질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요. 여기 대구농차님 말씀처럼 일일비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공략들을 하셔야 돼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효성 OMB 동원수산 차트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추천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다니까요. 여기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오늘 20% 급등하죠. 누적 수익이 30%가 넘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이제 뭐 좀 해보려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게 끝난 거 같으시죠? 네. 아니라니까요. 이 원리가 있어요. 네. 그걸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효성 OMB 매수 어서 했는데요. 이런 데서 하잖아요. 눌림목. 저희 방 회원분들이 들어오시면 정신적으로 되게 편안함을 느끼십니다. 왠지 아세요? 거친 매매 안 하거든요. 근데 수익은 많이 나요. 손절? 그런 거 안 해요. 손절가 제시도 안 해요. 목표가 제시 안 합니다. 목표가 왜 제시 안 하는 줄 아세요? 몰라서요? 아니요. 잘 알아요. 단타 칠 때 스윙으로 갈 때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저한테 한 3시간만 시간 주시면 초등학생도 어디 저기 스윙을 대회 나가서 최소한 100위 안에 들어가 100위 1위는 안 돼도 100위 안에 들어가게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잘 알거든요. 근데 목표가 왜 제시 안 하는 줄 아세요? 종목들이 급등할 때 재료를 자꾸 바꿔요. 그 목표가를 차트만 보고 함부로 제시하죠?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가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못 갈 때가 많아요. 지금은 목표가 함부로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손절가 함부로 제시하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요즘엔 기본 5% 10% 막 흔들어 버리거든요. 수익을 줬다가 뺏었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손절가 함부로 걸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불안해서 분할 매수 하시죠? 분할 매수 하다가 날이 샌다니까요. 효성 OMB 딱 한 번 추천했어요. 자신있게 사셔라. 여기서 4월 중순쯤에 바로 수익 나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쉬운데요. 그죠? 세력들이 딱 보고 있다가 홍콩 보안법으로 엮어서 올리면 되겠네 그러면서 확 올려버린 거예요. 효성 OMB가 오늘 비료주 중에서는 이게 대장이었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눌림목 여기 거래가 말리는, 그죠? 거래 C를 말리는 그 자리에 사니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불안한 게 어딨어요. 반드시 수익 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을 내시려면 딱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첫 번째, 미중 무역 갈등 이 기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인데요. 중국 욕은 안 해요.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욕은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맞죠? 뉴스를 계속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되게 힘드세요. 왜냐면 트럼프는 미친 사람처럼 얘기하고요. 시진핑은 욕 안 해요. 청와대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뉴스를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 주식 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아예 보지 마세요. 제가 오죽하면 아까 해외 증시 올라가는 거 아시아 증시를 다 보여드리겠어요. 우리나라만 흔들렸다니까요. 왜요? 기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관이 매도할 때 개인들이 참았어야 되는데 개인이 같이 손절했어요. 절대로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수가 아니라 종목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종목에 집중하시는데 어떤 종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점 대비 3배, 4배, 5배씩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아직 세력이 매집을 했지만 아직 안 올라간 후발주자나 아니면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히토리가 많이 갔으면 그 다음에 지금 수산주나 뭐 이런 게 많이 갔죠? 먹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또 나온다니까요.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게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회원들 계좌에 그런 것들을 골고루 추천드린 거예요. 지수가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눌림목 공략하세요. 눌림목 공략하세요. 아직 안 늦었어요. 그 얘기 계속했죠. 제가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뭐 했겠어요.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해드리고 계속 매집한 거예요. 여기서 동원수산 사고 효성 OMB도 사고 우성사료도 사고 다 산 거예요. 샘표 아까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다 거기서 추천한 거예요. 4월달 5월달에 사람들 조정 온다고 쌍바닥 찍는다고 난리 칠 때 귀 막고 회원들 귀에 다 막아드리고 계속 매수시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시면 되겠어요? 믿고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하고 매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바로 가니까요. 눌림목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날아갑니다. 바로 간다니까요. 한번 믿어보세요. 회비 비싼 게 전혀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최근에 참 안타까운 게 기존 회원들은 지금 계속 재연장하세요. 네. 오늘도 저기 1년 결제하신 분들 2명이나 있어요. 네. 1년 결제하신 분이 2분 있다니까. 재연장이에요. 신규 회원들도 들어오세요. 근데 재연장을 더 많이 해요. 한 달 3개월 결제하시던 분이 1년 결제하세요. 지금 오늘 2분이나 그렇게 했다니까요. 신규 회원도 있으시지만 기존 회원들이 더 저기 하세요. 왜요? 기존 회원들 수익이 잘 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간에 쉬었던 분들도 지금 다시 들어와요. 왜요? 기존 추천주들 날아가는 거 보고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만 망설이시고 종목들 다 날아가기 전에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중 무역 전쟁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에 집중하세요. 종목에. 제가 꾸준하게 저녁 방송도 진행할 건데 시황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잡아드릴 겁니다. 그런데 수익은 종목이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무료 추천 함부로 안 하는 대신에 그만큼 유료 추천을 더 신경 써서 제대로 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손절없고요. 굉장히 편안한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메일 주소 제가 또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그죠? 네, 금요일이라서 이제 하루를 또 잘 마감하셔야 한 주도 마감을 잘 하시는 거고, 그죠? 또 이제 그 5월달 또 마지막이죠,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내일 저녁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미리 인사를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 달 동안 5월달 수고 많이 하셨고요. 6월달에는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한 장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개별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개별주들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면 지수가 흔들든지 말든지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거와 관련된 건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노마이프님 아닙니다. 네. 사자마자 바로 급등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사자마자 딱 일주일 만에 상한가 봤고요. 여기서 매수했고요. 바로 팔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린 오늘 이제 수익 난 거는 그 정도 걸린 것들이 있죠. 네. 한 20일 보름 걸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 한 2, 3일 만에 바로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 유니언 머티리얼은 사자마자 바로 그날 급등했는데 네. 바로 그날 급등하는 것도 있고 뭐 2, 3일 걸리는 것도 있고 일주일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네. 5월 달에는 이제 그 뭐예요? 5월 5일 어린이날 즈음부터 해서 이태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약간 투자 심리가 냉각이 돼 있었고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되죠. 네.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답답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를 뚫고 우상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네, 바로바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내일 금요일인데요. 어떤 마무리 잘 하시고 6월달에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6월달에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눌림목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수익들, 저건 수익들도 아니에요. 우성사료 저런 거 수익도 아니라니까요. 저런 것들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하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지금까지 진광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